이번 시간에는 우리 실전 모의고사 1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 이제 계산 작업하고 나왔죠. 계산 작업 이제 40점짜리요. 얘는 이제 계산 작업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이제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이제 1번부터 시작해서 5번까지 문제가 총 5문제가 있고요. 이 5개의 문제를 우리가 이제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1번의 자리요. 표 1번에 보게 되면 1과목이 있고 2과목이 있고 3과목이 있대요. 이렇게 이제 지금 세 과목을 이제 시험 봤나 봐요. 요 세 과목의 점수가 모두 다 60점 이상인 그 응시자 수를 뒤에 11번 셀에다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기다 이제 계산해라. 그거죠. 그때 이제 응시자 수 그 뒤에다가 이제 명이라는 글자를 포함을 시켜서 지금 표시의 예처럼 지금처럼 세 명이면 세 명이다 이렇게 이제 표시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는 응시자 수를 이제 구할 건데 여기 보니까 이제 average if s가 나왔고요, count if s가 나왔고, sum if s가 나왔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함수가 나는데 이 세 가지 함수 중에서 알맞은 함수를 쓰래요. 그럼 우리는 이제 개수를 구할 거니까 count if s라는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ampersand 연산자를 사용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세 명일 때 세 명하고 명이라는 요 글자를 이 글자를 포함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ampersand 연산자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명이라는 글자를 붙여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이제 count if s라는 요 함수부터 생김새부터 좀 보자고요. 자, 우리 count if s요. count if s라는 요 함수는 앞에다가 이제 조건의 범위를 지정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조건을 써주면 되겠죠. 만약에 두 번째 조건이 있다 그러면 또 조건 범위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조건을 또 써주면 됩니다. 만약에 세 번째 거 네 번째 조건이 있다 그러면 그 뒤에다 계속해서 이어서 우리가 표시해주면 되겠죠. 해서 이 조건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거 찾아라. 또 이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거 찾아라.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여러 개의 조건을 쓸 수 있는 게 우리 count if s라는 요 함수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조건을 이제 여러 개 쓰면 이게 첫 번째 조건, 이게 두 번째 조건하고 또 세 번째, 네 번째 계속해서 쓰게 되면 이런 모든 조건들을 싹 다 이제 만족하는 그런 것들의 카운트, 개수를 세주세요.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조건을 작성할 때 이 범위에서 60점 이상인 거 찾아라. 그 다음에 이 범위에서 60점 이상인 거 찾아라. 그 다음에 이 범위에서 60점 이상인 거 찾아라. 그런 식으로 이제 조건을 써놓고 이 세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것들의 카운트, 개수를 세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식 한번 써보자고요. 자, 이제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여기다가 이제 count if s라고 이렇게 써주고요. 첫 번째 조건은 이 1과목이 들어있는 이 범위에서 어떤 거 찾아라? 우리 크거나 같다 60에서 60점 이상인 거 찾아주세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컴마 찍어주고 두 번째 조건은 이 2과목이 들어있는 이 범위에서 컴마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쌍따옴표로 크거나 같다 60에서 60점 이상인 거 찾아라. 그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조건이요. 세 번째 조건은 이 3과목에서 컴마 찍어주고요. 크거나 같다 60에서 60 이상인 거 찾아달라. 그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식 다 썼어요. 자, 이게 이제 1과목에서 60 이상인 거 찾아라. 그 다음에 2과목에서 60 이상인 거 찾아라. 3과목에서 이제 60 이상인 거 찾아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이제 이렇게 이제 3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총 5명이 있대요. 지금 첫 번째 데이터부터 보자고요. 얘는 이제 59가 있으니까 안 되죠. 두 번째는 이제 되죠. 세 번째 얘네들도 6점 이상이에요. 얘네들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 데이터는 45점, 51점, 52점 해서 얘네들은 포함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싹 다 이제 6점 이상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지금 54가 있기 때문에 얘도 이제 안 돼요. 그 다음 데이터 보니까 그 다음 데이터도 싹 다 이제 60 이상이죠. 그 다음 데이터를 봐도 싹 다 이제 60점 이상입니다. 해서 여기서 이제 60점 이상인 그 사람들은 몇 명 있다? 총 5명 있다 하고 5하고 그렇게 이제 결과값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이제 결과값을 표시할 때 5하고 이렇게 표시하는 게 아니라 표시 얘처럼 명이라는 글자를 붙여서 이런 형태로 이제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썼던 그 함수 맨 뒤에다가 이제 ampersand 연산자를 이용해서 명이라는 글자를 우리가 붙여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쓴 식 맨 뒤에 찾아가서 맨 뒤에다가 ampersand 열어주고요. 그리고 명이라는 글자를 붙여서 표시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식 써놓고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5명 하고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작성한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우리 count if s라는 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만큼이 이제 우리 조건 범위 조건,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범위 조건, 세 번째 조건 범위 조건이요. 해서 이 세 가지의 조건에 모두 다 만족하는 것들의 count 개수를 세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써준 거고, 맨 뒤에다가 이제 명이라는 글자도 이어서 이제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식을 써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류 코드가 있고, 그 다음에 입사 일자라는 게 있대요. 자, 분류 코드가 지금 이곳에 쭉쭉쭉 데이터가 들어있고요. 입사 일자가 지금처럼 이곳에 쭉쭉쭉 데이터가 들어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근무 연수를 이곳에다가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나온 거죠. 그때 이제 근무 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냐? 2000 더하기 분류 코드의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자 그리고 나왔습니다. 우리 분류 코드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문자들이 섞여 있는데 그 중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자가 20이다, 21이다, 20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죠. 요거요. 여기다가 이제 뭐를 더해줘라? 2000이라는 거를 더해주래요. 그러면 이거의 의미가 20의 의미가 2020이다, 2021이다, 2022다, 2019다, 2018이다2018이다. 그런 의미로 이제 사용이 되나 봐요. 해서 우리가 분류 코드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자를 먼저 꺼내 와야죠. 꺼내 온 다음에 거기다 이제 2000을 이제 더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2020, 2021 그렇게 이제 나올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 입사 일자의 연도를 이제 빼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입사 일자에서 연도만 추출할 때는 우리가 이제 이어라는 함수를 쓰면 되겠죠. 그리고 분류 코드에서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그 문자를 추출할 때는 우리가 이제 mid라는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근무 연수 쓰는 식 있죠? 요거대로 그대로 똑같이 한번 써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분류 코드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자를 먼저 꺼내 오자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mid라는 요 함수를 써주면 되겠죠. 자, mid라고 쓰고 그리고 이 분류 코드에서 몇 번째 자리부터 네 번째 자리부터 시작해서 몇 개를 꺼내달라. 2개 꺼내주세요.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20하고 이렇게 이제 나온다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분류 코드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그 위치의 값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꺼내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지금 요만큼 이제 구한 거고 거기다가 이제 2000을 더해줘야죠. 그리고 앞뒤로 보게 되면 가로 열고 닫고도 있습니다. 요것도 똑같이 이제 표시해줘야죠. 해서 맨 앞에 가서 는 바로 뒤에 가서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2000 더하기 그리고 미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맨 뒤에 가서 이제 가로 닫아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2020이다. 그렇게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구해졌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빼기 입사일자의 연도를 해주면 되죠. 그러면 요식 맨 뒤에 찾아가서 빼기라고 써주고 우리가 입사일자에 보게 되면 연, 월, 일이 다 들어있는데 거기서 이제 연도만 추출할 때는 우리가 이제 이어라는 요 함수를 써주면 되겠죠. 해서 이어라고 쓰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입사일자에서 연도만 추출해주세요. 그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10년 근무했대요. 그리고 밑으로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됩니다. 그럼 얘는 이제 2018년이니까 2018년에서 2010년도를 빼게 되면 이제 8년하고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2021년도니까 2021년에서 11년을 빼니까 우리 10년 하고 그렇게 이제 나오는 게 맞죠?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방금 작성한 그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한 거예요. 해서 우리 문제에서 나온 것처럼 똑같이 쓰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가로 열고 닫고 해준 거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2000 더하기 미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요만큼 이제 식을 써준 거죠. 그리고 그 뒤에서 이제 빼기 우리 입사일자의 연도를 구하기 위해서 이어라는 함수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3번의 자리에요. 표 3번에 보니까 수학경시대의 결과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 들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점수가 있대요. 지금 여기 보니까 점수가 쭉쭉쭉 들어있죠. 이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뭐를 구해라? 순위를 구해라. 순위를 구하고 그 순위가 만약에 1이면 최우수상이다. 2위면 우수상이다. 그리고 1등하고 2등 빼고 그 외의 등수는 전부 다 이제 공백으로 입상에다가 표시해라. 이곳에다가 이제 표시해라. 그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일단은 순위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때 이제 순위를 구할 때는 점수가 높은 게 1등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순위를 구할 때 랭크 EQ라는 요 함수를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랭크 EQ 그 생김새 좀 보자고요. 자, 우리 랭크.EQ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이제 인수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옵션만 써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옵션으로 쓸 수 있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0을 쓰거나 1을 쓰거나 둘 중에 이제 하나요. 우리가 0을 쓸 때는 우리가 얘는 이제 생략할 수 있는 거죠. 생략 가능한 게 우리 옵션 0이고요. 그 다음에 1이다 그러면 원래는 1이 아니죠. 얘는 원래는 0 이외의 값을 입력해 주면 그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0을 쓰거나 0 빼고 나머지 걸 쓰거나 그때 이제 0 이외의 값 그렇게 이제 외우게 되면 헷갈리니까 0 아니면 1 둘 중에 이제 하나로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해서 1이라는 값도 0 이외의 값이잖아요. 요 자리에다가 꼭 1이 아니라 2를 쓰든 3을 쓰든 4를 쓰든 상관없죠. 왜? 2, 3, 4, 5 그런 값들은 전부 다 0 이외의 값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이제 써도 된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옵션을 외울 때 아무거나 써도 된다. 그렇게 외우면 나중에 실제로 함수를 쓸 때 헷갈린다고요. 뭐 써야 되지? 헷갈리니까 0 아니면 1 둘 중에 하나로 기억하라고요. 우리가 이제 옵션으로 랭크 EQ라는 요 함수에서 우리가 옵션을 0을 쓰게 되면 얘는 이제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구해달라 그런 뜻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1을 쓰게 되면 얘는 이제 오름차순으로 순위를 구해주세요 그런 뜻이요. 그때 이제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구한다. 그 얘기는 내림차순 그러면 내림차순이라는 거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점점 내려가는 게 우리 내림차순이죠. 해서 시작하는 지점이 높은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해서 얘는 이제 높은 수가 1등이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름차순으로 순위를 구한다. 그 얘기는 오름차순은 올라가는 거예요. 낮은 데에서 시작해서 점점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 해서 시작하는 지점이 이제 낮은 곳이죠. 그래서 얘는 이제 낮은 수가 1등이 되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 오름차순으로 석차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문제에서 순위는 점수가 높은 걸 1등으로 해라. 이렇게 이제 표현될 때도 있지만 순위를 내림차순으로 구해라. 아니면 순위를 오름차순으로 구해라. 그런 식으로도 이제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이나 요거까지 같이 기억 좀 해두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랭크 EQ라는 요 함수를 쓸 때 인수 찍고 그 뒤에 이제 범위를 쓸 때는 이 범위는 무조건 이제 달러 기호를 다 붙여줘야죠. 그래야 우리가 채우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일단은 이 점수를 가지고 랭크 EQ라는 그 함수를 가지고 석차를 한번 구해보자고요. 자, 그럼 이제 랭크.EQ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리고 인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점수. 나는 지금 임이준이라는 이 사람의 순위를 이제 구할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점수가 이제 내 점수가 되겠죠. 이 C의 15번 셀에 들어있는 이 점수가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이에요?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전체 범위에는 무조건 이제 달러를 붙여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다가 이제 옵션을 써주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점수가 높은 걸 1등으로 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높은 수가 1등이 되게 하는 게 우리가 이제 내림차순을 순위를 구하는 거고 그때는 이제 우리가 옵션을 0을 쓰거나 아니면 생략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이제 생략하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엔터요. 엔터를 누르고 나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순위가 구해집니다. 그때 이제 여기서 이 범위는 무조건 이제 달러를 붙여줘야 된다. 요거 이제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의 순위를 구하든 간에 무조건 이 범위는 무조건 이 전체 범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죠. 그래서 무조건 이 범위에서 각각의 점수가 몇 등인지 구해달라. 그렇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범위는 무조건 달러 붙여줘야 돼요. 그래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석차가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죠. 순위를 구했어요. 구해놓고 이 순위를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1이면 최우수상 출력해라. 2위면 우수상 출력해라.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 외에는 전부 다 이제 공백을 출력해라.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되는데 문제 보니까 이제 추즈라는 함수 나왔고 if도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추즈라는 함수 좀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 추즈라는 요 함수요. 추즈라는 요 함수는 앞에다가 이제 인수 찍어주면 되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인수로 1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A다.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그
그 다음에 D하고 만약에 제가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입력을 했다면 추주의 뜻이 이제 선택하다 그런 뜻이죠. 몇 번째 데이터를 선택해라? 첫 번째 데이터를 선택해라. 어디에서? 이 뒤에서. 내가 지금 데이터를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하고 네 개를 써줬죠. 이 네 개 데이터 중에서 첫 번째 거 선택해라. 그러면 이제 A가 나오겠죠. 내가 만약에 인수를 2를 쓰게 되면 B가 나올 거고요. 3을 쓰게 되면 이제 C가 나오고 4를 쓰게 되면 이제 D가 나오겠죠.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인수를 5라고 쓰게 되면 다섯 번째 데이터가 있어요? 없죠. 없으니까 5를 쓰게 되면 이제 오류가 발생한다고요. 요런 게 이제 우리 추주라는 함수요. 그러면 요 1이라고 쓴 자리에다가 우리가 랭크 EQ를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이제 내가 1등이 만약에 나왔을 때는 최우수상을 출력해 달라고 내가 요 A 대신에 최우수상을 쓰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등이 만약에 나왔다면 우수상을 출력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위치에다가 B 대신에 우수상 그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그리고 3등, 4등, 5등, 6등 그 외에는 전부 다 이제 빈 공백을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자, 요 추주라는 함수 가지고 요거를 문제를 다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여기에는 총 9개의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추주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리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순위를 우리가 이제 구해주는 그 식을 여기다 넣어주면 돼요. 만약에 1등이면 최우수상이라고 출력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2등이면 우수상이라고 출력해달라. 그 다음에 이제 3등이다 그러면 빈 공백을 이제 출력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4등이다 빈 공백 출력해라. 그 다음에 5등이면 빈 공백. 그 다음에 이제 6등이면 빈 공백. 그 다음에 7등이면 빈 공백. 그 다음에 8등이면 빈 공백. 그 다음에 이제 9등이면 빈 공백을 출력해달라. 이렇게 이제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도 지금 여기서 문제에서 요구한 거를 전부 다 이제 해줄 수 있어요. 해서 내가 여기서 만약에 순위 구한 게 1등이다 그럼 얘를 출력하겠죠. 2등이면 얘 출력할 거고요. 3등일 때 그리고 4등일 때 5등일 때 6등일 때 7등일 때 그리고 8등일 때 9등일 때 빈 공백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썼다고요. 근데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이제 추주라는 함수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게 되면 이게 엄청나게 비효율적이에요. 왜? 만약에 이런 사람들의 데이터가 만약에 100건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빈 공백 출력해 달라. 이거를 계속해서 써야 된다고요. 만약에 200건이 있다. 그럼 또 더 써야 되겠죠. 300건이 있다. 더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인원수에 따라서 요 빈 공백을 출력해 달라. 이거를 계속해서 우리가 써줘야 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if 함수도 같이 이제 써주면 돼요. if 함수를 이제 어떻게 쓰냐? if 함수를 써가지고 내가 구한 그 순위가 1등, 2등이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고 1, 2등일 때는 추주 함수를 가지고 우수상, 최우수상 요거를 이제 출력하게끔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고 만약에 1, 2등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무조건 빈 공백을 출력해라. 그렇게 이제 써버리면 된다고요. 그럼 그거를 이제 간단하게 한번 써볼게요. 자, if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자, 일단은 내가 이제 순위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자, 내가 구한 그 순위가 작거나 같다 2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1등 아니면 2등이 되겠죠. 만약에 내가 구한 순위가 1, 2등이면 어떻게 해라? 우리 추주라는 그 함수를 이제 써주면 돼요. 추주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순위 구한 거 있죠? 그 순위 구한 그 번째 값을 출력해달라. 1등이면 이제 최우수상을 출력해주고 만약에 2등이라면 우수상을 이제 출력해달라. 이렇게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맨 뒤에 가서 이제 컴마 찍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빈 공백을 출력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만약에 내가 구한 그 순위, 지금 if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만큼 이제 조건이 되겠죠. 이 조건에 만족하면 요거 이제 실행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얘를 이제 수행해주겠죠. 그럼 여기서 조건에서 물어본 게 순위가 2보다 작거나 같냐? 그 얘기는 1등이야? 2등이야? 그거 이제 물어본 거죠. 1, 2등일 때만 추주라는 함수로 이제 이동을 해서 1등일 때는 이제 최우수상이 나올 거고 2등일 때는 이제 우수상이 나오겠죠. 만약에 1, 2등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조건에서 if의 조건에서 거짓이다 해서 이 맨 뒤로 가서 빈 공백을 출력해달라.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데이터가 100건이 있든 200건이 있든 300건이 있든 이 식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써야 이게 효율적으로 우리가 식을 쓴 거라고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식을 한번 이런 형태로 써보자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순위 구한 거 있죠? 요거는 이제 잘라내기 좀 할게요. 잘라내기 해놓고 이제 if 함수요. 자, if 만약에 내가 구한 그 순위 있죠? 컨트롤 V 해주면 순위 구한 그 식이 붙겠죠? 내가 순위 구한 게 2보다 작거나 같냐? 그 얘기는 1, 2등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1, 2등이라면 우리 추즈 함수요. 자, 추즈 선택해라. 뭘 선택해라? 순위에 이제 해당하는 걸 선택해라 라고 해서 컨트롤 V 해준 거예요. 순위에 해당하는 걸 선택하는데 그때 이제 순위가 만약에 1등이라면 최우수상을 출력해주고 만약에 2등이라면 우수상을 출력해달라. 그렇게요. 그렇게 해서 1, 2등일 때 최우수상, 우수상 출력해달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전부 다 빈 공백을 출력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써주고 우리가 이제 if 함수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돼요. 함수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세로로 써 있으니까 잘 안 보이죠? 자, 일단은 엔터 누를게요. 엔터 눌렀더니 여기는 이제 빈 공백이 출력이 된 거고요. 그 밑에는 이제 9등하고 7등이니까 빈 공백이 나와야 되겠죠. 그 밑에는 이제 2등이니까 우수상이 나오면 되겠죠. 그 밑에는 이제 3등, 6등이니까 빈 공백이 나오면 될 거고요. 그 밑에는 이제 1등이니까 최우수상이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4등, 7등이니까 빈 공백이 나오면 되겠죠. 그때 이제 제가 작성한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순위를 구했어요. 그 순위가 2보다 작거나 같냐? 그 얘기는 1, 2등이야? 그렇게 해서 물어본 거죠. 이게 이제 if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조건에 해당하는 거고 이 조건에 만족하면 요만큼 이제 실행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얘를 이제 실행해달라 그거예요. 1, 2등일 때만 최우수상, 우수상 요거를 이제 출력하러 가는 거고 만약에 1, 2등이 아닐 때는 무조건 이제 빈 공백을 출력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준 겁니다. 그래서 요 식이 조금 길다고 그렇게 이제 느낄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 랭크 EQ 그것만 이제 조금 줄여서 쓰게 되면 지금 제가 한글로 써놓은 거 요거죠. 요거 결국엔 이 식이에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3번 문제를 풀었습니다.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4번에서 하래요. 표 4번에 보니까 부서별 실적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죠. 자, 여기서 이제 부서명이 영업 2부인 그 사원들의 실적합계가 있대요. 실적합계 데이터가 지금 이곳에 쭉쭉 들어있죠. 이 실적합계에 뭐를 구해라? 평균을 아예 26번 셀에다가 여기다 이제 계산해서 표시하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평균값이에요. 그때 이제 함수를 보니까 daverage라는 함수가 있고 우리 dsum이라는 함수가 있고 라운드가 있고 라운드업이라는 함수가 있대요. 이런 것들 중에서 알맞은 함수를 선택해서 사용해라. 그렇게 나왔죠. 우리는 이제 평균값을 구해야 되니까 daverage라는 요 함수를 이제 써줘야 돼요. 그리고 첫 번째 지상 보니까 평균값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뭘 하래요? 반올림을 하래요. 반올림을 해서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만들어라. 그럼 우리가 반올림을 해야 되니까 라운드라는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평균값이 나왔을 때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라 그랬죠. 요 두 번째 자리의 요 값이 반올림이 되는 숫자죠. 5니까 반올림을 시켜서 지금처럼 1, 2, 3.5하고 이렇게 이제 결과로 표시를 해라.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풀 때 부서명이 영업 2부다. 그런 이제 조건이 붙었죠. 그 조건은 G의 25번에서 G의 26번 이 영역에다가 이제 입력해서 사용하래요. 그럼 일단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함수부터 좀 보자고요. 우리가 뒤로 붙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함수들이요. 이런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우리가 이제 전체 범위 잡아주면 되죠. 전체 범위를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할 열을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 필드 번호, 그 열 번호를 이제 써주고 맨 뒤에다 이제 우리가 조건을 작성한 거 그 범위를 우리가 이제 지정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쓸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해주면 돼요.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조건 범위로 쓸 그 조건을 먼저 작성해야 되겠죠. 그때 조건은 부서명이 영업 2부다. 그거예요. 그러면 부서명이라는 요 제목 복사해서 집어넣을게요. 그리고 영업 2부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복사해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daverage로 우리 평균값 한번 구해보자고요. 그러면 daverage하고 이렇게 이제 함수씩 써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 범위 잡아주면 되죠. 전체 범위 이 범위에서 daverage 평균값을 구해달라. 그때 이제 평균값을 구하긴 구하는데 그때 어떤 거에 평균값 구할 거예요? 우리는 실적합계의 이제 평균값을 이제 구할 거죠.
지금 요만큼 이제 전체 범위를 잡았을 때 첫 번째 열에는 우리 부서명이 들어있고요. 두 번째 열에는 우리 사원명이 들어있죠. 세 번째 열에는 전반기가 들어있고, 네 번째 열에는 이제 후반기가 들어있고, 다섯 번째 열에 이제 우리 실적의 합계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열을 우리가 5하고 직접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뒤에 찾아가서 이제 5하고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됩니다. 해서 다섯 번째 열에 있는 걸 가지고 에버리지 평균값을 구해달라. 그때 조건은 뭐다? 조건은 부서명이 영업2부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범위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만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평균값이 이렇게 이제 나온대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 평균값이 나왔으니까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가 되게끔 우리가 지금 방금 썼던 이 식을 전부 다 이제 우리가 라운드로 묶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식 맨 앞에 찾아가서 이제 라운드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반올림 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라운드를 묶어주면 되겠죠. 내가 이곳에서 계산한 그 평균값을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 주세요라고 해서 자릿수를 1로 그렇게 이제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시켜서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해 줬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작성한 그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d-average라는 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만큼이 이제 전체 범위가 되는 거죠. 전체 범위에서 다섯 번째 열에 있는 그 값을 가지고 average 평균을 구해라. 그때 조건은 여기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d-average를 써준 거고, 이 d-average 나온 그 평균값을 이제 라운드라는 요 함수를 묶어서 반올림을 시켜주는 거죠. 그때 이제 소수점 몇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달라.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릿수를 1로 그렇게 이제 지정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5번에서 하래요. 표 5번에 영업평가표하고 요 데이터가 이제 들어있죠. 자, 여기 보게 되면 1차하고 2차가 있대요. 1, 2차 점수가 지금처럼 이곳에 쭉쭉쭉 있습니다. 이 1, 2차 점수랑 등급 기준표가 있대요. 등급 기준표가 지금 이곳에 데이터가 쭉쭉 들어있죠. 얘네들을 이용해서 우리 등급을 이제 표시하시오. 여기다 이제 등급을 구해주래요. 근데 이 등급 기준표를 보니까 등급이 이제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이 이제 결정이 되는데, 이런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은 뭐에 따라 결정이 된다? 평균 점수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평균 점수가 0에서 69, 그 사이면 D등급이다. 70에서 79, 그 사이면 C다. 그 다음에 80에서 89면 B다. 90에서 100이면 A다. 그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평균값을 기준으로 해서 등급이 이제 매겨지는데, 우리는 지금 평균값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에버리지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1, 2차 점수의 이제 평균값을 구해요. 구한 다음에 그 평균값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V룩업으로 이제 참조해서 등급을 가지고 오면 되겠죠. 자, 그럼 일단 우리가 평균값을 먼저 구해보자고요. 는이라고 써주고 A, V, ER, AG, E라고 이렇게 써주고 1, 2차 점수 전부 다 이제 범위 지정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평균값이 쭉쭉쭉 에버리지라는 함수로 다 계산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평균값을 가지고 이 등급 기준표를 우리가 참조해서 등급을 이제 구해오면 되겠죠. 그때 이제 V룩업이요. 자, 우리 V룩업이라는 요 함수는 우리 열 참조할 때 쓰는 거죠. 그때 이제 맨 앞에다가 이제 찾을 값을 이제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조 범위를 우리가 지정하면 되는데, 이 참조 범위는 내가 어떤 사람의 등급을 구하든 간에 무조건 우리는 이 범위를 참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참조 범위는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더라. 변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달러를 붙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V룩업이니까 열 참조할 거니까 우리가 이제 열 번호를 우리가 그 뒤에다가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맨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옵션을 써주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열 번호라는 거는 내가 요만큼을 이제 참조했을 때 나는 뭐를 가져갈 거예요? 등급을 가져갈 거예요. 그때 이제 내가 참조 범위를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참조 범위를 요만큼 범위를 잡으면 첫 번째 열에는 0이다, 70이다, 80이다, 90이다 요 값이 들어있고, 두 번째 열에는 69, 79, 89, 100하고 요게 들어있고, 세 번째 열에 이제 우리 등급이 들어있는 거죠. 해서 나는 이 등급을 가져갈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열 번호를 우리가 3하고 그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H룩업이 됐든 V룩업이 됐든 맨 뒤에다 이제 우리가 옵션을 작성할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옵션에는 두 가지가 있죠. 우리 true라는 그 옵션이 있고요. 이 true 값은 우리가 생략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우리 false라는 게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때 true라는 이 옵션은 우리가 이 찾을 값을 이 참조 범위에서 찾을 때, 이 범위에 찾을 때 근사값으로 찾아주세요. 근사값으로 찾아주세요. 그게 이제 우리 true라는 옵션이고요. false라는 거는 우리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찾아주세요. 그게 이제 우리 false라는 그 옵션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평균 점수를 봤을 때 82.5 이거랑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 여기서 찾아라. 그럼 82.5가 여기 정확하게 일치하는 게 있어요? 없죠.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옵션으로 false를 이제 써주면 안 돼요. 우리는 뭘 써야 된다? true를 쓰거나 아니면 생략하거나 둘 중에 하나요. 해서 조금 있다가 우리가 VLOOKUP을 쓸 때 옵션은 이제 생략하고 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보자고요. 에버리지, 요 평균 구한 거 요거는 이제 컨트롤 X 잘라내기 좀 해놓을게요. 잘라내기 해놓고 여기다 이제 VLOOKUP 시작하면 되겠죠. 맨 처음에 이제 차지값 찍어주면 되죠. 뭘 찾아라? 내가 방금 에버리지로 구한 그 평균값을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컨트롤 V에서 붙여넣기를 해주면 되죠. 이 평균값을 찾아라. 찾긴 찾는데 어디서 찾아라? 이 범위에서 찾아주세요. 이 범위는 참조 범위죠. 이 범위는 우리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싹 다 이제 달러 표시를 붙여줘야 된다 그랬어요. 달러 표시를 붙여서 우리가 절대 참조를 만들어주고 이 범위에서 몇 번째 열에 있는 걸 가지고 와라. 세 번째 열에 있는 걸 갖다 주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참조 범위에서 내가 에버리지로 구한 그 평균값 있죠. 그거를 이제 찾아라. 찾을 때 우리가 옵션을 생략했기 때문에 어떻게 찾아라? 근사값으로 찾아주세요. 찾아서 몇 번째 열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라. 세 번째 열에 있는 이 등급을 갖다 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얘는 이제 B등급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53점이니까 우리 D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91.5니까 A가 나올 거고요. 그 밑에는 이제 87이니까 우리 B가 나오겠죠.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73.5니까 우리 C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61이니까 D가 나오겠죠.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90.5니까 A가 나올 거고요. 그 밑에는 이제 76.5니까 C가 나오겠죠.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93점이니까 A가 나올 거고요. 그 밑에는 이제 89점이니까 우리 B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작성한 그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VLOOKUP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요게 이제 찾을 값이 되는 거죠. 에버리지가 이제 찾을 값이 되는 거고 요만큼이 이제 참조 범위가 되는 거고 그 뒤에다가 이제 열 번호를 이렇게 쓴 거고 그리고 옵션은 이제 우리가 생략해서 근사값으로 찾아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옵션을 생략해 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5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용한 그 함수들이 우리 count if s라는 함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round라는 함수도 있었고 daverage 데이터베이스 함수도 있었죠. 그리고 VLOOKUP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mid다, year다 그런 함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if, rank eq 그런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문제를 풀 때 VLOOKUP이 어떻게 생겼는지,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옵션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rank eq가 어떻게 생기고 옵션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내가 다 알고 있어야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수 있겠죠.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풀기 전에 그런 함수들의 형식, 옵션 그런 것들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만약에 나 아직까지 모르겠다 그러면 빨리 동영상 끄세요. 끄고 그 함수 형식부터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만약에 나는 함수 형식을 모르는데 그냥 교재 보고 내가 함수식을 쭉쭉쭉 썼어요. 그건 그냥 타자 연습한 거예요. 책에 있는 거 보고 치는 거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왕 공부하시는 거 정확하게 외워서 이제 공부하세요. 그런 형식들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함수식을 빨리빨리 작성할 수 있다고요. 나 그런 형식도 모르는데 계속해서 문제 풀어봤자 어렵다고요. 왜? 형식을 모르니까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교재 보고 계속해서 쓰는 거예요. 가뜩이나 이제 함수가 커멜 시험에서 그나마 이제 어려운 편에 속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이제 그나마 쉽게 풀려면 우리가 함수 형식, 옵션 그런 것들은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